추동훈 기자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고 있는 인도 경제, 과연 중국을 꺾을 수 있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 그렇구나. 이야기를. 네네. 그런데 이제 인도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경제 성장, 저성장, 역성장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는 국가가 바로 인도인데 2023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성장률이 얼마나 나왔나요, GDP가? 네,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지만 아쉽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뭐 인도에 대한 이미지도 사실 좀 다양하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가고 싶은 나라다라는 말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가봤습니다. 한 달 정도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가 정말 뭐 말하면 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동시간대에 이렇게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문화가 한꺼번에 있다라는 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그때는 좀 사실 좀 험불하긴 했었어요. 막 도로도 좀 더럽고 참 발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엔 했었는데 요즘에 인도의 기세를 보면은 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해 GDP 성장률을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인도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7.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렇죠.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곳이 인도면서 그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 영국, 멕시코 등이 있고요. 중국입니다. 사실 인도가 차도 중국을 외치고 있는데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3%에 불과합니다. 즉 인도의 성장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았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일본 같은 국가는 1.1%, 미국만 해도 2.1%, 그리고 독일은 1.9%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저성장, 그리고 GDP의 성장의 정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도의 이 높은 성장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21년도와 22년도에도 인도의 GDP 성장률은요 각각 8.7%와 7.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질주하고 있는 인도 경제 7년간 매년 7% 우리 성장하겠다라고 자신감을 펼쳤는데 이거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23년도에 나온 숫자는 지금 이미 확보돼 있는 숫자고요. 네. 이제 앞으로의 성장률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Q마크,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정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매년 7% 넘게, 지금 24년도니까 그렇죠. 30년까지는 6에서 7년가량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년 7% 이상 성장한다라고 자신을 한다는 점 굉장히 높은 숫자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4에서 한 1.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인도의 성장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어디서 나온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도가 정부 주도로 성장을 해왔었고요. 여전히 개발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는 점이 여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성장 고착화된 세계 경제 구도 속에서 이렇게 인도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궁금합니다. 네, 뭐 7%를 계속 성장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인도의 성장 비결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마다도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맞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인도 재무부, 즉 인도 정부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주도 하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잘 개혁을 해왔었고요. 강력한 내수 시장도 좋고요. 제조업 투자, 즉 인도 내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성장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인도 내수 경제만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할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인도 정부의 입장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의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압축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원과 기술이 정말로 뒷받침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규모가 크다. 마지막으로는 태생적으로 이 글로벌 환경을 내재적으로 타고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자원과 기술이에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정말 크거든요. 그 안에서 각종 자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인도는 개발이 더디지 않았습니까? 더뎠던 만큼 지금부터 만들어보고 파보고 준비를 하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천년 자원들을 캘 수 있다. 이런 자원 경쟁력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를 대표하는 것, 약간 나라의 뭐 수준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기술 경쟁력만큼은 정말로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인도공과대학 이런 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테크 기업이고요. 테크 학교고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수준 등이 아마 인도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인구이기도 합니다. 중국도 물론 인구 부자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보다도 인도가 더 떠오르고 있고 왜 인도가 더 떠오르냐 하면은 고령층보다는 이 젊은 층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표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국가별 인구 순위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기준으로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이미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 글자로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의 나라라고 해요. 반면에 검은색 글자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의 국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인도의 인구는 14억 2,860만이고요. 중국은 14억 2,567만입니다. 정말로 간발의 차로 인도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문제는 인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 인구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세를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2050년도의 인구 구조를 보시면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것 바로 나이가 많은 인구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모양, 종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고령층은 여전히 적지만 한창 일을 해야 될 중년층 그리고 사회경제 필요성이 큰 인구는 여전히 많은 게 2050년 지금부터 25년 후의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간다라는 것은 인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척 크다라는 점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고 인구 경쟁력이 결국에는 내수 경제 경쟁력을 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소비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세계 3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의 손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돼 있는 국가에서 인구가 3억 정도 받쳐주니 이게 경쟁력이 나오는 것인데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내수 경제가 돌아만 간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걸 이미 선보였던 것이 중국의 경제 발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온 이 시점에 인도의 인구나 인도의 여러 개발 수준을 봤을 때는 제2의 중국은 인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공부 누가 1등 하는지 잘하는지 보면은 항상 거기에는 물론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인도 친구들이 항상 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이 친구들은 그렇게 똑똑한지. 근데 항상 그 CEO들 보시잖아요. 구글 CEO도 그렇고 인도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 네. 이 나라 자체가 태생적으로 글로벌 환경에 가까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바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리고 식자층이라고 하죠. 배운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고요. 그리고 3천만 명이 넘는 재외 인도인이 전 세계에 퍼져져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곳곳에 인도인들이 있는데 인도인들도 학구열도 엄청 높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머리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계속 재현되고 있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도 서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근면성실한 데다가 머리도 좋고요. 서로 또 밀어주고 당겨주기를 정말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도인들의 특성을 미국인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분이 반영된 게 바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기업들의 많은 CEO들이 인도계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글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인도계 CEO, 그리고 어도비, 펩시코 같은 데에서 인도계 CEO들이 계속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계 CEO, 인도계의 사람들은 머리도 좋은 데다가 경영 능력도 좋고요. 영어도 되는 데다가 근면성실하다라는 점들이 미국의 테크 업계 그리고 주요 기업들에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사실 한국계도 없죠. 한국계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계도 머리도 좋고요. 근면성실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약간 인도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평가도 있는 편이고 여전히 그 규모 자체가 중국과 인도에 비해선 사람 수도 적기 때문에 이 밀고 당기는 문화에서도 좀 밀린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도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건 좀 부러움도 드는 느낌이 들고요. 또한 이런 인도계 CEO들이 빅테크 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이끌다 보니까 이 CEO들이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야 될까요?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좀 부러운 부분이겠죠. 만약에 그런 굴지의 기업의 CEO들이 한국계라면 아마 국내 투자,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텐데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인도계 CEO들은 인도 시장에 대한 미래 그리고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입장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시장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구미가 좀 땡기나 봅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인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네, 인도 시장을 조금 나눠서 보면요. 생산 기지로서의 인도 시장, 그리고 소비 시장으로서의 인도 시장을 간단히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해 주신 거는 이 생산 기지, 이러한 생산 경쟁력을 가진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접근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아이폰을 생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중국 정부의 간섭도 너무나 크고요. 이런 리스크를 지기에는 애플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를 인도로 옮기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기가 팩토리, 즉 생산 공장의 거점 기지를 아시아에 또 짓는다면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 아마 인도에 지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AMD와 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인도 정부 역시 현재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빅웨이브에 탑승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국내 기업은 없습니까? 네, 국내 기업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인도 시장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생산량이 2021년 기준 1,000만 대 차량을 생산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고무적인 성과가 또 오늘 기사로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만큼 국내 기업들도 인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도 부품이 관세가 전격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는데 애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관세 인하도 결국에는 이 인도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탈중국을 위해서 인도를 택했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애플을 반기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서 대책을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 시장 아마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요.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축구잖아요.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추도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제 이 빨간 기운 받으면서 오늘 축구도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